하나솔루션의 기준도 똑같아요. 이제 어디서부터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가장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하반기 기준에서는 뭐 계좌 수익률 정도, 하반기부터 1월까지 기준해서 계좌 수익률 정도의 등락률,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많이 미끄러진 거죠. 그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흐름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5%에서 이제 20%의 비중으로 이제 확대를 해놨는데 1월 들어서는 시장이 강세를 띠는데 하나솔루션이 3%가 밀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견디기 힘들고 아니 5만 원만 넘으면 미끄러지는데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5만 원만 넘기면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왜 차익 실현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1월 6일자까지 누적 수급인데 5월 20일부터 1월 6일자까지의 누적 수급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2위입니다. 2위인데 셀트리온은 대차 상환, 공매 상환 부분이 일정 범위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리고 23조짜리 종목에 1조 편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4%대.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1억 9,100만 주짜리에 2,160만 주니까 얼마요? 11% 수준의 매집이 되어 있고 금액 기준으로 1조 수준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집 평균 단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집 평균 단가가 46,000원대 개인들이 뺏겼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41,000원, 2,000원. 아우, 할인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할인이 높은 상태에서 겁을 내는 거죠, 이제. 또 우리도 좀 위에 물량이 많이 잡혀 있고 5만 원 이상에서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떻게 편입했느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이런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일단 비중은 12월 달에 20%까지 늘려놨어요. 11월까지 15%였고. 근데 지금 뭐 수급 논리부터 먼저 보시면 이제 7월 25일, 그러니까 하반기 접어들면서도 끊이지 않는 매수. 그렇게 해서 이게 장내 순수 매수입니다. 뭐 블록들이나 이런 게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장내 순수 매수. 7,740억. 셀트리온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전체 기간으로 따질 땐 모를까.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 9,100만 주짜리에 8% 수준의 매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매집 평균 단가 8% 매집 평균 단가도 48,000원.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8%면은 30에서 50%. 그럼 30%만 기준 잡아도 3, 42, 38에 24, 15,000원, 63,000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어야 되고 50% 기준 잡으면 24,000원이니까 7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이제 미끄러져 있고 하다 보니까 밀려 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요. 7월 28일 날 시가총액 7조일 때 20% 올라옵니다. 거래대금 뭐 최상이었죠. 이날 7월 28일 날. 기억 다 하죠. 왜냐면 이 하나솔루션도 왜 들여다보느냐라고 했을 때 정책주라고 그랬죠. 미국의 정책. 우리가 이제 주도주들은 실적, 또 펀더멘털 뒷받침되는 실적주, 또 자산가치주 뭐 이런 기준에서도 성장성 있는 쪽 어찌됐든 IT, LG와 자동차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 기준 놓고 볼 때 이제 정부의 정책주 그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를 양쪽을 다 아우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친환경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정서를 발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부시 대통령 들어오면서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을 동참을 하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파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뭐를 해요? 탄소 배출권. 어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탄소 배출권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방산과 전통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그렇게 나와요. 전통 에너지, 그다음에 전통 의약품,
뭐 이런 쪽, 방산 이런 쪽이 공화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의 경우는 친환경.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바이오, 또 IT 뭐 이런 쪽에 정책이 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런데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또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06년도인가요? 아니 뭐 그 당시 기준에 이 공화당 정부에서 소송을 내죠.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환경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거 아니냐. 어? 환경청, 미국의 환경청이 월권하는 거 아니냐. 어? 그런 내용의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속보 지금 강화군 서쪽 26km의 규모 4.0 지진 발생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가요? 제가 방송 마감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서 내일 어떤 그 또 영향이 있을지 고민을 할게요. 저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군 해역 규모 4.0 해역 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일단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 이야기 마저 하면은 그게 이제 그 2022년 6월 말에 대법원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환경청에서 좀 과도하게 진행을 했다, 월권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송을 낸 게 누구냐면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27개 주와 석탄업체 2군데에서 공동으로 한 거예요. 환경청이 월권했다. 과도한 제재를 했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월권이다 판결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뭐 미국의 민주당 정책을 다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민감하다. 그래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이제 OCI도 있지만 OCI 같은 경우 엄청난 저평가로 인식이 되잖아요. OCI 보실까요? 근데 왜 OCI는 안 되느냐? 안 된다기보다는 왜 우리도 들어갔다가 나왔느냐? OCI 같은 경우에 그게 뭐냐면 정책의 그 기준이 가장 제한적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아닙니까? PBR 0.61배에 PER 2.91배. 근데 주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월봉 기준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뭐 이런 게 다 있어. 엄청난 저평가인데 난 얘를 끝까지 갖고 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컨센서스를 보시면 이 그 OCI의 태양광에 대한 그 수혜 부분, 그러니까 이쪽이 친환경에 대한 수혜 부분을 받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게 언제? 갑자기 미친 듯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실적이 개선되죠 이때. 그리고 이제 이만큼 또 실적이 개선될 거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체예요. 정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민주당에서 친환경 정책을 쏟아내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친환경 쪽에 에너지원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돼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영국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이제 그 뭐 시민들이 데모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공급이 뭐 제한적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아니 전통 에너지를 규제하는 건 좋은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따구로 하느냐. 더 쉽게 설명한다면 휘발유와 경유와의 차이, 좀 이제 뭐 차이는 있지만 비교의 차이는 있지만 경유를 쓰는 거는 휘발유보다 굉장히 좀 저가니까 경유가 예전에 저가니까 경유를 써서 뭐 돈이라도 좀 아끼자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이나 비싸져 버리고 또 택시 LNG 가스인가요 그게? 그 택시에서 쓰는 가스도 크게 예전에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뭐 차별화가 돼서 그걸 뭐 가성비를 따지고 쓰는데 지금 그게 축소됐잖아요. 즉 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셰일 가스든 뭐 대체 에너지든 뭐 그중에 태양광이든 이런 걸 쓰게 했으면 가격을
보조를 해줘든 낮춰줘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를 쓰지 말라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거야. 에너지 전통 에너지를 쓸 때하고 차이가 없고 오히려 혹시라도 비싸다라고 한다면 이건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정체 상태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는데 사업 자체가 컨센서스가 하향되거나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유지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데 그 정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물론 민주당이 유지하는 한 이대로 실적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시젠 같은 경우가 당연히 실적이 그 당시 기준에 시전에 몰빵하고 목을 맸던 분들이 뭐예요? 야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코로나 끝난다고 해도 여기서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이런 해석이 됐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벌어놓은 돈이 있다 해도 그때 당시 PER이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한 또 HMN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들어갔죠. 엄청난 수익을 냈다가도 결국은 윤정두라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5천 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본격적으로는 21년부터 해서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우리도 손절을 해요. 결국은 손절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도 보시면 뭐 수급도 들어오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 부분도 뭐 상상을 초월하고 근데 그것이 피크아웃이라고 인정이 되면 정점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때 실적이 끝없이 갈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급격히 감소된다. 그것을 이제 일정 범위 예측을 하는 거죠.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하역장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또 선박이 많이 인도가 돼서 선박이 이제 많아지니까 운임료도 하향 안정 추세로 돌려치고 뭐 이런 내용의 바탕.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만을 해석을 해서 하나솔루션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지금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아까 보신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쪽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저평가죠. 포스코케미칼의 그 펀더멘탈을 놓고 보시면 포스코케미칼 그 성장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LG에너지솔루션 이게 진짜 이 주가가 유지되는 게 맞을까 할 정도로 너무 크게 지금 사실상 올라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크래프튼, 뭐 하이브, 그 당시에 IPO를 단행했던 모든 종목군들의 고점 대비 60%에서 80%의 조정.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LG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종목이 고점 대비, 이 당시 고점 대비 60만 원이라고 잡고 60만 원 대비 7, 80%까지 빠져도 그러니까 20% 남겨져 있어도 12만 원이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솔직히 12만 원이 돼 있어도. 그래서 20만 원이라고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고 치면 20만 원 기준에 46조만 형성돼 있어도 LG화학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다. 응?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기 전에 40조 미만이었거든요. 물적 분할 선언하기 전에도. 그 40조 미만에서 지금 뭐 LG화학이 40조 넘기고 있고 또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이 IPO 해서 지금 100조를 넘기고 있고. 하여간 얘만 지금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제 안 빠져 있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2차 전지에 강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으로 따졌을 때 똑같이 미국의 정책주, 친환경에 대한 정책주, 전기차에 따른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주를 똑같이 놓고 잡았을 때 하나솔루션은 말 그대로 2차 전지와는 다르게 또 그만큼 시세가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ER, PBR이 낮아요. PBR, PR이 낮다고. 그런데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순수한 석유화학 업종의 기준에서의 PER은 이렇게 PBR 0.42배, PBR 4.55배 이런 식으로도 형성이 됩니다. 이 똑같은 얘가
이 똑같은 얘가 하나솔루션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한 것처럼 LG화학은 저평가냐 했을 때 LG화학 저평가 아닙니다. 그죠? 롯데케미칼 비교했을 때 석유화학 화학업종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놓고 봤을 때 다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81.84%의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 부분, 거기서 할인율에는 뭐 70%를 접더라도 그 평가 가치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2차 태양광에 대한 가치 부분.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는 얘네들이 다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돈 벌어서 하나솔루션이 번 돈 전부 다 태양광에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주주 배정 안 해주고, 코딱지만큼 주고, LG화학도 코딱지만큼 주고 90년 초반부터 95년 본격적으로 해서 17년 동안을 갖다 돈을 쏟아붓잖아. 그 돈 좀 배당 좀 해두지. 소액주주가 17년 갖고 올 수도 없고. 응? 결론적으로 대주주만 배가 찌워진 거죠. 살이 찌워진 건데 그건 뭐 옛날부터 해왔던 행위라서 이제 뭐 그건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어찌됐건 돈 번 거 이제 뭐 잘 배당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하나솔루션이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준을 설정한다면 지금의 기준이 고평가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준은 일단 가장 큰 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고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 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부분의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눌려져 있었죠. 눌려져 있고 그러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지금부터 해서 탄력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수급입니다.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고점 대비해서 확 하고 밀렸어요. 막 답답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답답한 거죠. 많이 답답한 거죠. 이렇게 밀려 있을 이유도 없고. 근데 이렇게 밀려 있는데 메이저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밀려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은 따져보면은 시장의 조정이 일정 범위 연동이 됐습니다. 마지막 자락에 이제 못 견디시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마지막 자락에 어떤 자락에서 못 견디는 부분이 발생되냐면 사실상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거거든요. 그죠? 작년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월등히 강한 겁니다. 또 하반기만 기준을 잡아도 어마어마한 강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강세.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겪으신 거예요. 뭐를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때 시장 빠질 때 빠진 건 이해를 해. 시장이 돌리고 있는데도 못 돌리고 시장이 전저점을 깬 것도 아닌데 전저점을 깨버려요. 이러니까 여기서 진짜 마지막 물량들이 튀어나가 버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위치에서 편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시장이 저점을 깨고 돌려지는 흐름 속에서 얘가 다행히 양봉으로 돌렸지만은 잘 보세요. 이 흐름에서 시장이 여기서부터 어찌됐든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고점 찍고 눌렸더라도. 근데 얘는 사실상 여기까지 반등이 없는 거야. 반등이. 잠깐 올랐다 꼬리 확 달고 내려오고.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지수의 흐름이 어찌됐건 돌려지는 그 흐름, 그 범위들, 시장 지수의 흐름이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은,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종가의 기준에 29일 종가 기준에 여기서부터 얼마요? 2% 수준이 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13거래일 연속 미끄러졌다가 시장 돌리는데도 이렇게. 이게 진짜 피곤해지는 거죠. 수급도 좀 꼬여 있고. 근데 이 부분만 좀 잘 이겨내시면 돼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편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저점에서 편입한 물량도 5만 원의 차익실을 못했다는 그 아쉬운 부분이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의 차익실하고 밑에서 다시 잡았으면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은 해드리는데 윤정도한테 매수 사인을 정확히 받고 싶은 거였는데 매도 사인을 솔직히 5만 원에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라고 했고 시장도 긍정적으로 봤고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동반적인 흐름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리는 명분이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이거. 이게 뭐죠? 7월 28일 날 태양광에서 예상치 못한 흑자 전환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그러니까 시장은 1,600억 정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을. 근데 태양광에서 급격하게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 2,700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에 시가총액이 6조 원대, 7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6조 원대. 그 종목이 하루에 20% 올라옵니다. 그런 남들은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수급이 뒷받침돼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수급과 함께 고점을 55,900원까지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실적이다. 실적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통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죠. 사실 세금 좀 덜 내고 승계 작업하려고 태양광을 이렇게 밀었던 거고. 하나솔루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완전히 이제 양대 날개로, 그전부터 그랬지만은 확실하게 양대 날개로 쪼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제한적이어야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과도하다라던 시점에 돌리지 못하고 다시 무너진 건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이제 미끄러질 이유가 없었는데 미끄러진 이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더 확대시키면서 하나그룹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정부에서든 살아남습니다. 제대로. 하나그룹이. 그죠? 어느 정부에서든. 어느 정부에서든. 근데 항상 M&A, 최근에는 또 M&A 가지고 더 크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방산 쪽의 부분도 사실 삼성에서 삼성 테크인도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서 더 성장을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원 가지고 대우, 조선해양을 먹습니다. 이거 완전히 공짜로 먹는 거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솔직히. 그리고 대우, 조선해양의 2조 원을 증자를 해요. 채권단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증자를 합니다. 그럼 증자를 했으면 회사에 돈이 2조 원이 꽂히면 채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은 돈 갚아서 갚으래.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럼 나한테 주지. 윤정도한테 주지 왜? 내가 벌어서 갚을 테니까. 아, 2조가 없구나 내가. 그럼 그 2조를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그 2조를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추정치가 나왔더니 적극적으로 아니야 그런 수순은 아니야라고. 왜냐면 너무 심하니까.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전 정부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그냥 막 먹어버린 거. 강성펀드가 한진칼 막 지분 사는데도 억눌러 버리죠. 그건 말이 됩니까? 억누르고 하는 게. 어찌됐건 그건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먹는 거는 사실 좀 조금 헐값에 먹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그 2조 증자자금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하면 수출입은행이 BIS 맞춰야 되는 부분을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과정 속에서 그 2조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행히 하나솔루션은 비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나머지 이제 계열사가 5천억씩. 근데 이제 그때부터 휘청휘청한 거죠. 방산주도 그때부터 좀 휘청휘청한 거고. 이 하나그룹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이나 하나솔루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결과로만 놓고 따지면 시장지수 빼고 그들이 원흉인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영향이고, 기업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의 호재인데도 시장에서는 악재인 것처럼 포장을 해놨었는데, LG화학이 물적 분할 발표하고 주가 빠진 적이 없어요. 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빠진 거를 물적 분할로 치부해버렸고, 현재로 놓고 볼 때도 물적 분할 이후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봐보세요. 원래 LG화학만 있을 땐 시가총액 얼마? 40조 미만이었다니까요. 지금은요. 둘이 합치면 140조가 넘죠. 어찌됐든 그 인식이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LG 하나솔루션은 물적 분할을 주요 사업을 물적 분할 태양광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사업체를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체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 매각을 해서 미국의 태양광 시설을 확대하겠다. 그럼 결론은 호재죠.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응? 그 물적 분할이 이제 호재로 작용되는 또 두 번째로는 인적 분할에 있어서는 이제 백화점 사업부는 띄어내서 뭐 삼남이 있나요? 하여 그쪽 줘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잘라내는 거야. 오케이, 땡큐. 깔끔해지는 거죠. 지배 구조가. 그래서 그 부분도 호재. 그러니까 실적,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그에 따른 실적 그리고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거기에 그것을 윤정도 의견이 아닌 기관들의 보고서 내용에 일정 범위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 필요 없이 메이저들이 다 사재 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사재 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메이저들이 이렇게까지 사재 꼈는데 주가만 미끄러졌다? 근데 알고 보면 따져보면 그래도 여전히 하반기 기준에서의 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다. 응? 6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그 기준점은 일부 시장 수익률, 계좌 수익률이죠. 우리 계좌 수익률 10% 수준뿐이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의 기준 감안하면.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 대비 너무 밀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기준은 어느 자락에서든 편입 기준, 어느 자락에서도 편입 기준 설정하시고 공포감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서 어지간한 종목 정리해서도 편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주에서 수익을 잡아가고 싶다. 네. 찾아오시라고 그랬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만 검색하시면 윤정두 프로필이 나오고 회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셔가지고 이런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꼭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오셔서 이런 수익 범위를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번호 24시간 내내 아무 때나